여자들은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남자를 그리워할까? 그 답은 놀랍다. 50세 이상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대한 정서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단순한 외모나 열정보다는 영적인 조화, 정서적 교감, 그리고 삶의 안정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욕구의 핵심 동기와 표현은 나이가 들면서 심오한 변화를 겪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 욕구의 핵심 동기, 열정에서 안정으로의 전환. 청소년기의 정서적 욕구. 20대가 되면 여성의 사랑에 대한 추구는 종종 청춘의 열정과 낭만적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들의 정서적 욕구는 영적인 소통과 정서적 공명에 집중됩니다. 50세 이후의 정서적 욕구.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안정감과 깊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서적 욕구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삶에서 지지해줄 파트너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더 이상 피상적인 로맨스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연결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52세의 판 씨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상담할 수 있고,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갈망한다고 밝혔습니다. 53세의 리 씨는 여전히 사랑을 믿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정서적 욕구 표현,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균형. 청소년기 의존. 여성은 어릴 때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파트너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에는 정서적 지지와 삶의 돌봄이 모두 포함됩니다. 50세 이후의 독립. 여성들은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갑니다.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정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남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삶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헤쳐나가며 함께 걸어갈 파트너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54세의 장 씨는 여전히 재혼할 적합한 남성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존재,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 욕구의 사회문화적 맥락, 편견에서 존중으로의 변화. 전통적 관념의 영향. 과거 사회는 여성의 나이와 결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이 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여성의 감정 추구와 표현을 어느 정도 제한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 사회적 진보와 관점의 변화로 사람들은 점차 여성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여성들이 더 큰 자유와 용기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는 50세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용감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정적 욕구의 개인차. 다양한 선택과 자아 실현. 여성의 다양한 선택. 50세 이상 여성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에게 정서적인 욕구를 느끼지만 그들의 선택은 다양합니다. 어떤 여성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찾고자 영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반면, 어떤 여성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자 삶의 동반자와 돌봄을 중시합니다. 자아 실현 욕구. 50세 이상 여성은 정서적 욕구 외에도 자아 실현 욕구를 경험합니다. 이들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꿈을 실현하고자 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경력 발전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이게 만들며 로맨스와 열정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을 피하게 합니다. 섹스를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친밀감의 타이밍은 정해진 시간보다는 개인의 습관과 심리적 욕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섹스에 대한 보편적인, 완벽한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과 생체 시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섹스 타이밍이 요리의 향신료와 같다면 개인의 취향에 따른 개별적인 조절뿐만 아니라 커플 간의 긴밀한 관계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단순히 신체적 연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동조와 정서적 연결도 중요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섹스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또는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임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5시에서 7시는 정자 운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선호되며 저녁 시간대는 편안한 기분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물론 빠른 임신을 위해서는 이 시간대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배란기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임신 자세는 여성이 위에 있는 것이며 성관계 후 베개나 다른 물건을 이용해 엉덩이를 올리고 몇 분간 휴식을 취하면 임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생리주기 중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배란일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는 3개에서 6개월 전부터 담배, 술,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여성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 및 기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개월 전부터 엽산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란일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여성은 기초 체온을 측정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받거나 배란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운동을 늘리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이 친밀감을 느끼기에 더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체에서 성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성욕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더 쾌적하여 성관계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낭만적인 저녁을 즐겨보세요.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로 여깁니다. 낮의 번잡함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고독의 고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집안의 은은한 조명이든 창밖에 깜빡이는 네온사인이든 마치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베일처럼 느껴져 바쁜 하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짐을 내려놓고 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득 찬 거실 한 구석이든 따스함으로 가득 찬 침실이든 밤은 친밀함과 의식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육체적 친밀함 뒤에 오는 고요함과 부드러움은 그 후의 수면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주며 마치 영혼을 달래는 경험처럼 새로운 하루를 새롭게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깨어나는 활력. 밤의 고요함과 비교했을 때 이른 아침은 활기찬 삶과 재충전의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깊고 편안한 밤을 보낸 후 호르몬이 다시 활성화되는 듯하며 특히 남성들에게 이른 아침 시간은 생리적으로 더욱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이 찰나의 빗줄기,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공기를 낙관과 긍정으로 가득 채우고 하루의 분주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의 친밀한 교감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활력과 활력을 주는 경험이며 젊음의 활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기에는 어떤 순간이 권장되지 않습니까? 전립선염이 급성기일 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염 증상이 나타나면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즉시 의료 지원을 받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전립선염은 종종 부적절한 성생활,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장시간 배뇨로 인해 발생하며
이러한 모든 요인은 박테리아가 체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립선염이 시작되면 환자는 잦은 배뇨, 조루, 피로 등 다양한 불편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성생활을 하면 전립선 부위에 과도한 충혈과 부종이 발생하여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염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생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염이 발생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뇨제 및 항염제, 첼리안슈안, 탐술로신 염산염 서방형 캡슐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식단, 규칙적인 수면, 과도한 성생활, 흡연 및 음주를 줄이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 육체적으로 지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친밀감을 시도하는 것은 두 파트너 모두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피로를 심화시키고 심지어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섬세한 기계와 같아서 최적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아플 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신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두 파트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높은 스트레스.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감정적인 개방과 수용을 의미합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직장에서의 좌절이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정서적 고통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이러한 마음 상태는 필연적으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신적 부담은 종종 신체적으로 나타나 긴장과 이완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감은 즐거운 경험이 아닌 내적인 갈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친밀감을 느끼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피로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장수할 수 있는 후보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5가지 테스트.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몸이 장수할 잠재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은 신체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테스트 5가지입니다. 양성 결과는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하며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직접 테스트하고 건강을 관리해보세요. 1.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속도로 계속 걸어보세요. 영국 레스터 대학교는 7년간 47만 5천 명의 보행 속도와 체질량 지수, BMI를 추적 조사하고 데이터 모델을 분석하여 기대 수명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의 BMI와 관계없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느리게 걷는 여성의 평균 수명은 72.4세인 반면 빠르게 걷는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7에서 87.8세입니다. 느리게 걷는 남성의 평균 수명은 64.8세인 반면 빠르게 걷는 남성의 평균 수명은 85.2에서 86.8세입니다. 즉,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15에서 20년 더 오래 삽니다. 2022년 커뮤니케이션 생물학, 커뮤니케이션즈 바이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빠른 보행 속도는 젊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빠른 속도로 걷는 사람은 중년이 될 무렵 생물학적으로 약 16년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 속도가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더 빨리 걷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텔로미어는 노화의 바이오마커이며 텔로미어가 길수록 노화가 더디게 진행됨을 나타냅니다. 노인병원 노인건강통합의료연구실 소장은 빠른 걸음걸이가 실제로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걸음걸이는 심폐기능이 양호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심장과 호흡기에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연스럽게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은 바닥에 4m 길이의 선을 긋고 그 거리를 정상 속도로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후 4로 나누어 자신의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자가 측정하여 전년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속도가 크게 감소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8% 감소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신진대사와 혈중 지질 수치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체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및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이 전체 사망률 및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는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 WHR, 이 비만과 건강의 예측 인자임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WHR은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나타내며 WHR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사과형 체형을 보이며 대부분의 지방은 복부에 축적됩니다. 중국 역학 저널, 차이니즈 저널 오브 에피디미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큰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으며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위험은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둘레가 너무 크면 뇌졸중 위험이 여성은 83%, 남성은 72%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허리둘레를 85cm, 80cm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남녀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비율을 0.9, 0.8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비율을 신중하게 준수하고 적절한 시기에 체중 감량을 시행해야 합니다. 3. 60세가 넘으면 체중이 이 수치에 가까울수록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61세에서 81세 사이의 여성 5만 4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체중은 연구 시작 시 3년차, 그리고 10년차에 측정되었습니다. 체중 변화에 따라 대상자는 체중 안정, 변화 5%, 체중 증가, 변화 5%, 체중 감소 5%의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성의 56%가 최소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분석 결과 체중이 안정적인 여성은 90세 이상까지 살 확률이 더 높았고 장수 가능성은 다른 두 그룹보다 1.2에서 2배 높았습니다. 노년에 날씬한 게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는 노인은 뚱뚱한 게 낫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뚱뚱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날씬한 게 나을까요? 노인의 경우 약간 과체중이 더 건강한 생리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적당한 과체중은 장기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관련 기준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의 체질량 지수, BMI, 범위를 18.5에서 23.9로 65세 이상 노인의 체질량 지수, BMI, 범위를 20에서 26.9%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노인의 경우 22에서 26.9%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앉아서 일어서기 시험 점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안기서기 테스트를 통해 중년 및 노년층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사망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46세에서 75세 사이의 4,2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선 자세에서 안정적으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동작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앉기와 일어서는 동작은 각각 5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0점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0에서 4점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사 위험이 3.84배,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6.05배 높았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로 건강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는 근력, 유연성, 균형 능력과 같은 핵심 지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중 하나라도 저하되면 중장년층의 생존율이 감소합니다. 앉거나 서는 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일반적으로 근력이 약하고 체지방이 과도하며 유연성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대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5.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나요?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서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감소하는데 이는 신경근 노화의 주요 지표입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2022년에 이미 수행되었으며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어츠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인 사람 중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신체의 균형 능력이 저하되면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부상 및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수는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체력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성관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많은 여성들이 있고 그중 90%는 다른 여성들보다 더 가슴 아픈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 직장에 나가 경력을 쌓으며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경영자, 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자, 심지어 개발 분야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도 어떤 분야에서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집단의 목소리는 종종 간과됩니다. 바로 고령 여성들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한때 가족의 중추였으며 평생의 노고와 헌신으로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봄과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그들은 종종 일련의 어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많은 노년 여성들의 삶은 묵묵한 희생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창한 야망 없이 그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만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하여 아내와 어머니가 되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에게 쏟으며 기꺼이 전업주부가 되어 모든 집안일을 돌봅니다. 그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깨어 가족의 일상을 돌보고 집안일을 합니다. 쉴 시간도 거의 없고 열정을 쏟을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가족은 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며 남편의 안녕과 아이들의 행복이 그들의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가족의 따뜻함이야말로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확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점차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자라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전의 노력이 동등한 보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온갖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그들을 슬프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어떤 노년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에 그들은 삶의 사소한 일들과 고난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나눌 곳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도 거의 없는 그들은 종종 무력감과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일부 여성들은 배우자가 아직 곁에 있는데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젊은 시절의 전통적인 믿음의 영향을 받아 여성은 가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제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계비를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려워집니다. 재정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주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이들은 열등감과 무력감을 묵묵히 견뎌내야 하며 이는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정서적, 재정적 어려움 외에도 많은 노년 여성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 가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에 집중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건강에 오랫동안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성요통과 관절염을 앓고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치료와 재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건강 문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낙관적이고 쾌활했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대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 여성들의 곤경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공허한 수사에 의존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동네의 노인 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또한 공공복지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더 많은 노인 여성을 돌보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사회적 가족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기여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존중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여성은 동등한 지위와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젊어서 꿈을 좇든 노년의 편안한 삶을 누리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여성의 삶은 주의 깊게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과 같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감정은 소중히 간직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의 여성들은 따뜻한 노년을 더하기 위해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노년 여성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고 평생에 걸친 헌신과 희생이 마땅히 존중받고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여성이든 노인이든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매력과 빛나는 미소를 지닌 자신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섹스라이프 하루 1회 vs 일주일 1회. 차이가 너무 크죠?
읽어보니 충격이었어요. 성관계 빈도는 많은 커플에게 항상 큰 관심사이자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과 일주일 한 번은 단순한 빈도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리적, 심리적, 감정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성관계 빈도는 신체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한 번 정도로 빈도를 높이고 적당히 한다면 신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신체 여러 부위로 더 풍부한 혈액 공급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또한 규칙적이고 빈번한 성관계는 골반적인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은 생식기관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성은 골반적 기능 장애 위험을 줄이고 요실금과 같은 증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쾌락을 느끼는 순간에는 엔도르핀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진통 및 이완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잦은 성관계가 일상이 되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얻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식기관이 반복적으로 막히게 되어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남성은 전립선염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 여성은 질염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갖는 것은 신체가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식계가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잠재적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자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성호르몬 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여 더욱 강렬한 경험과 더 충만한 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교 간격이 길어져 신체가 성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일주일 성관계는 생식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성호르몬의 꾸준한 분비를 보장하여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두 파트너가 하루에 한 번 성관계를 즐기고 포옹한다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빈번한 신체 접촉은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파트너가 업무 압박이나 신체적 피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빈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파트너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까 봐 불안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관계를 갖는 커플들은 종종 친밀한 순간 하나하나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신비로움과 매력을 더해 매 순간을 더욱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빈도로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더 자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볼 때, 이는 자기의심과 관계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일상적인 성관계는 파트너 간의 강한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여 친밀감과 상호 이해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신체 접촉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즉 빈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정서적 연결의 깊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성관계는 기계적이고 형식화되어 장기적인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커플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감정적 교류와 경험의 질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각의 성관계는 깊은 교감과 온전한 애정 표현을 위한 소중한 순간이 되며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닌 감정적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빈도를 통해 형성되는 감정적 연결은 일반적으로 더 깊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왜 여성들은 생리 중에 더 강한 성욕을 느끼는 걸까요?
스스로 참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까요? 최근 그는 배경에 있는 남성 팬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성욕이 생리 중에 증가하나요? 제 여자친구는 생리 중에 항상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 시기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건강에 좋지 그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저를 놀리고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나를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고 그녀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 여성의 성적 욕망이 월경 중에 더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항상 사랑에 대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지고 이전보다 더 강한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교통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생리 중에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여 성적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생리 중에는 골반 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올열이 발생하고 이는 성욕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생리용품이 음부 부위의 마찰을 일으켜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생리가 안전한 시기이며 임신 걱정이 없어 성욕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생리 중 강한 성욕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생리통이 있는 동안에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면 두 가지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염과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생리 중에는 질의 생리혈이 많이 분비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생리 중 성관계는 생식기 하부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임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리 중에는 임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리 중에는 강력한 정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 임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 위험이 있습니다. 성관계 외에도 여성이 생리 중에 이 네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1. 차가운 음료를 마시세요. 차가운 음료는 소화에 좋지 않으며 혈액 흐름에 영향을 미쳐 통경증이나 월경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2. 온천욕, 수영. 생리 중에는 수영이나 온천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 중에는 생식기관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부인과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약물 남용. 어떤 사람들은 생리통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지만 모든 생리통이 약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월경 중 수술. 월경 중에는 신체에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수술을 하면 응고인자가 소모되어 출혈 및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상처 치유와 회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왜 어떤 여성들은 섹스를 원할까요? 조화로운 성생활은 부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섹스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1. 연령 요인. 20에서 30대 여성은 체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은 섹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2. 특별 기간. 위에서 언급한 생리기간 외에도 여성의 성욕은 배란기에 증가합니다. 푸단대학교 부속 산부인과 병원 부원장인 유민은 배란기에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승하여 성욕이 증가하는데 이는 여성 신체가 임신을 원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3. 질병 요인. 여성이 하루에 3, 4회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과성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성욕은 종종 과민성, 기분 변화, 불안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일련의 신체적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약물 효과. 성호르몬 약물, 테스토스테론 약물, 생식선 자극 호르몬 약물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체의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여 성욕 과잉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성욕 과잉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녀 모두 성욕의 정도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성욕이 강합니다. 배우자 간의 성욕 차이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1. 진심 어린 소통. 부부 관계에서 진실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바람과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2. 협상 빈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적인 빈도를 협상해야 합니다. 3. 함께 데이트를 하세요. 규칙적인 섹스 데이트는 서로 다른 성적 욕망을 가진 커플의 긴장을 풀고 두 사람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립. 한쪽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다른 쪽은 강한 성적 욕망을 느낀다면 혼자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에로 소설 읽기, 자위행위, 포르노 영화 시청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여성은 생리기간과 같은 특정 시기에 더 강한 성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성관계를 피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 중에는 부적절한 행동을 피하십시오. 남녀 간의 성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솔한 소통, 적절한 횟수 조절, 데이트, 그리고 자립심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로 알 수 있을까요? 참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때 종종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당신의 변기 습관이 당신의 수명에 대한 비밀을 조용히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은퇴한 친구들이 건강과 기대 수명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 실제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것들이 큰 의미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사소한 습관, 바로 화장실 가는 습관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장수와 어떤 신비로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가는 빈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약 6, 7회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중 1, 2회는 배변을 위해, 나머지 3회는 소변을 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과학적 원리는 신체의 신진대사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무시할 수 없으며 생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체 활동이 적어 신진대사 속도가 비교적 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보다 덜 자주 화장실에 간다면 신진대사가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 화장실을 방문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당뇨병이나 전립선 문제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와 밤샘 근무가 잦은 IT 종사자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내분비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에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 배변의 질을 고려해 보세요. 정상적인 변은 바나나처럼 둥글고 적절한 색깔을 띠며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변이 마르거나 딱딱하거나 물렁물렁한 경우 자주 걱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 잦은 영업사원은 불규칙한 식단으로 인해 장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소화기계 문제는 대장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질환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변 시 힘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특정 신체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배변 시 너무 많은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배변 시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 식단의 섬유질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장시간 운전 시 식단과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불편한 변기는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변기 습관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목적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생활 속 가장 흔한 세부 사항을 통해 모든 사람의 관심을 건강에 끌어들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사용 습관을 관찰하면 건강 문제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단,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섬유질 섭취 등 건강한 생활 방식은 변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실 습관을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관찰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이나 심지어 수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한 일상 습관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혁명의 자본이라는 속담처럼 이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누구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가상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와 수명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이 놀라운 발견은 기존의 통념을 깨고 생명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귀는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귀를 문지르면 몸 전체의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해온 교사는 업무 압박감이 크고 뇌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3에서 5분 동안 귀를 문지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어지럼증과 어지럼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이 운동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귀의 미세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뼈를 활성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쇼핑몰 판매 직원들은 매일 출근 전과 퇴근 후에 10분 정도 온몸을 스트레칭하면 허리 통증이 덜하고 다리와 발이 붓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은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족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약을 사용하여 발을 담그면 피로를 풀 뿐만 아니라 발의 경혈을 통해 온몸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바빴던 건설 노동자가 퇴근 후 당귀와 쑥잎을 넣은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체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로로 인해 신체 건강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건강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의지만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 팁을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귀를 문지르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게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며 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해 보이지만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가상의 사례들이 여러분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의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 넘치는 매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교. 여성의 몸에서 이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녀가 교류할 때 예상치 못한 몸짓과 가벼운 조언은 마치 불꽃처럼 서로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여성은 본래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존재이며 특히 가슴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 닿으면 심장이 쿵쾅거리며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이 흥미로운 구석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너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인 연결을 더 갈망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모든 감정을 이해해 줄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남성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여성의 목소리에 담긴 파장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적절한 반응과 위로를 줄 때, 여성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의 연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뜻한 샘물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감정의 울림은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소중히 여겨지고 부드럽게 감싸 안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성은 감정적인 유대감 외에도 세부적인 부분 속에 숨겨진 따뜻함에 특히 민감합니다. 예상치 못한 포옹, 애정 어린 눈빛, 그리고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여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냅니다. 여성은 이러한 작은 몸짓에서 남성의 사려 깊고 다정한 마음을 감지하며 점차 그에게 더 깊은 애정을 품고 더 큰 의존심을 느끼게 됩니다. 존중과 배려는 관계에서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성이 소통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를 보일 때 여성은 자신이 종속된 존재가 아닌 개인으로 대우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평등과 존중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경계심을 풀고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며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성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녀 곁에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남성은 그녀에게 전에 없던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이 시간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더 깊은 애착과 존경심을 키워줍니다. 이 코너에서는 진심과 개방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남성을 갈망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실수와 단점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성들은 신뢰와 존중을 느낀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진실되고 열린 태도는 관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여성들이 관계에 더욱 열정과 영혼을 쏟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여성의 마음 한구석은 감정적 기대와 심리적 욕구가 복잡하게 뒤섞인 영역으로 감정적 연결, 미묘한 따뜻함, 존중과 배려, 함께하는 성장, 그리고 진정한 정직함을 아우릅니다. 남성이 관계에서 이러한 욕구를 정확히 감지하고 충족시켜줄 때 여성의 마음은 설레고 깊이 사로잡힙니다. 따라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부와 물질적 소유물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보살피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당신은 여성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부분에 진정으로 다가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당신에게 푹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